제가 몇 가지 분명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거에 당이 우리 대한애국당이 뭐 누구를 지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 정당 당대표로서 저는 김진태 의원을 지지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다입니다. 두 번째는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 뜻이 아닙니다. 그 또한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이상한 유튜브들하고 방송 언론들이 그걸 또 돌려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얘기가 했는데 제가 얘기가 틀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하시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한테 메시지 전달했어요. 저 조원진하고 홍문종 의원한테 전달했습니다. 홍문종 의원하고 저하고 두 사람한테 메시지만 전달됐어요. 지난 2월 1일 날. 근데 이게 말이죠. 무슨 덧치게 하는 사람들이 덧치기가 뭡니까? 또 선거 비슷하게 되니까 전혀 그러면 황교안이 되면은 김무성이 내보낸답니까? 황교안이 되면은 탄핵 이거 무효라고 비스무리하게 지금 탄핵의 증거가 돈 받은 증거가 없다 이런 소리는 하고 말이지.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유승민을 친한 친구라 하고 유승민을 끌고 들어가 보수 대통합하겠다 하느냐. 그건 잘못됐다. 그거는 지금까지 태극기를 들는 몇 년간 태극기를 들고 있는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를 얘기하는 국민들한테 전쟁을 선언한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제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판단은 외국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표를 비밀투표의 표인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단지 하나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곡하지 마라. 제가 오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켰어요. 아니 지금 김진태 의원 1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50배다 50배. 도대체 그것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당황을 내가 어쩔 줄 모르는 자한당 가지고 무슨 놈의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냐. 지금 대한애국당의 동지들은 우리 당원은 물론이고 또 우리 당원이 아니고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의 유권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제가 전달한 것은 당대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김진태 의원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쪽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더 하면은 오늘 유튜브 많이 오셨는데 2월 27일 날 킨텍스를 우리가 수만 명이 가서 이거 살 수도 있어요. 아직 태극기 이게 너무 부대부대하고 태극기 폄하하고 가격분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폭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비폭력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가격분자예요? 가격분자를 한번 보여줄까요? 가격하면은 내일이라도 자유한국당 선거 들어가고 한번 해볼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왜 화를 나게 만드냐고. 당신들이 다 정말 비바람 맞으면서 이 진실 정의투쟁을 한 사람들을 그렇게 폄하하면은 정말 이분들이 화가 나면은 우리 지도부도 통제가 안 될 상황이 온다는 거야. 아니 지금 내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태극기를 지금 멋대로 나왔다 들었다 이러면 김진태 의원 거기에 태극기는 우리 집에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0분의 1. 그거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모색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까보자 이다. 자유한국당 정말 잘났으면 한번 다 까보자.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 없이 비겁하게 도망가 있었으면은 앞장서서 싸워준 국민들한테 싸워준 우파 태극기 외국 국민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어디 그 찢어진 입으로 과격분자라는 표현을 씁니까? 자유한국당의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대한애국당 혹은 태극기 애국 국민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폄하를 하면은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아주 목숨 걸고 이 투쟁을 하고 있는 이분들의 분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전당대회에서 그럼 전체 다 들어가봐야 3,000명 들어가는데 3분의 1 다 나눠도 1,000명 아닙니까? 아직도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 이주천 원장님 딱 그 얘기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억울하면 출세해라는 얘기 있잖아요. 억울하면 빨리 100만 당원 만들고 태극기 집회 지금의 5배, 5배면 30만이에요. 5배 만들어서 우리가 방송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우리가 유튜브도 각 유튜브마다 20만 30만씩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까지 저 비겁한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시시때때 저거 목숨만 살라고 임명진한테 붙었다가 홍준표한테 붙었다가 김병준한테 붙었다가 지금은 또 황교안한테까지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좀 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언론이란 방송이 전부 털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24시간을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걱정하는 분이에요. 본인이 그거 하고 싶은 개인적인 거 다 버리고 감옥 가셨어도 옥중 투쟁을 통해서 오로지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을 글 쓴다는 사람,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매도하면은 그렇게 자기들이 좋은가요? 그게 역사의 기록으로 다 남을 거예요. 역사의 기록으로 이 암흑의 시대, 공포의 시대, 억압의 시대, 자유민주주의 침탈의 시대, 대한민국 70년 건국 이후에 가장 위험한 체제 전쟁의 시대에 너희들은 뭐 했느냐?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물을 거예요. 너는 뭐 했나? 아버지는 그때 뭐 했습니까? 이렇게 안 묻겠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도대체 해외 뉴스로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때 엄청나게 잘 살았고 세계 10대 강국이야 하던데 우리는 왜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지금 다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누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접읍시다. 기대를 접고 우리가 힘을 키워서 태극기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 태극기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태극기 혁명은 또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확실하게 지키는 혁명.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종북, 친북, 주사파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 붉은 생각까지 가진 사람을 뿌리채 뽑아내는 그 혁명. 다시는 배신의 정치가 없는 이 배신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혁명. 지금 대부분의 정보기관에서 오늘 여기에 백악관 국무성 국방부 미국 국회 출입하는 출입기자가 왔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개소시간을 다 듣고 갔다고? 여러분 다 듣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뉴스 보면은 나온다고. 우리 오늘 1시간 우리 최고위원들하고 1시간 토론했어요. 아침에. 미국에 지금 정보기관, 정보국장까지 북한 핵폐기 안 한다는 거야. 핵폐기 안 한다고.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핵의 정의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떠드셔야 돼요. 뭐라고 떠드? 북핵 문제 이거 딱 3마디야. 하나, 북핵 절대 만들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다고 했던 사람이 김대중.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핵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아시죠? 북한의 핵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위협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지금 북한 핵이 대한민국의 위협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지금 그냥 공포로 넣고 있잖아요. 자, 북한 핵을 대한민국의 절대 위협이 아니라고 내가 외국 가서 그 얘기를 많이 떠든다고 김정일 만나가지고 했던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그분 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폐기에 관심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에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 미국까지도 북한 핵을 인정해 놓자. 그러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연방제, 북한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주사파들의 고향이 평양인데 친북, 종북 세력들이 저쪽이 무너지면 이쪽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북핵, 좀 더 저희가 얘기가 맞는지 아마 제가 알리 박김이 맞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안 맞는지 결국은요 북한 핵 보유국으로 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그때 저는 그래 봐요. 자, 이거를 해놓고 이제 그래 가. 그럼 북핵 핵 보유국 인정하고 문재인이 어제 정말 머리 아픈 얘기를 했더라고. 모든 북한의 개발 경협자금 대한민국이 다 됐다고. 문재인한테 언제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대한민국 세금을 몇백조 쏟도록 언제 권리를 줬어요? 지금 철도, 도로 등등등 14호선은 그 다음에 그 전에 김대중이 약속했던 거, 노무현이 약속했던 거 플러스 알파가 지금 문재인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200조 더 들어가는데 200조 더 들어가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반이에요. 아니 어느 국민이 문재인한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경험을 그래.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뭡니까? 문재인은 김정은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라는 거야.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선진국들이 집중적인 당신들 중국형 개방형, 소위 말하는 평양에서 가장 먼 데부터 나진선봉 등등등 이쪽부터 개발을 시켜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북한 대북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진 안 하고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참수부대를 만들어가고 오바마 정부하고 드러내려고. 참수부대 다른 거 아니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김정은을 드러내면은 뭔가 바뀔 거다 생각 김정은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게 북한의 지령, 또 친북주의자들, 종북주의자들, 통진당 아로 세력들, 민노총, 정교조 기본에 300개의 진보, 좌파, 친북 단체들이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게 탄핵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흐득흐득합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독일이 엄청난 3대 강국이었어요. 그런데도 통일 때는 더 돈 때문에 독일이 망할 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협자금을 다 대준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국민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지가 뭔데 경협자금을 자기가 다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1인당 대한민국 5천만이 200조 300조의 경협자금을 대면은 1인당 돈이 얼마 더 가고 여러분의 세금이 얼마 더 가고 여러분의 복지정책 이게 깎이고 안 됩니다. 전기값도 올려야 되고 여러분들 도로비도 더 내야 되고 등등등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월권입니다. 월권.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영자금을 다 낸다는 어제의 발언은 이거야말로 탄핵 사유예요.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도로 닦고 전기 내주고 철도 만드는데 대한민국 세금으로 다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동의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핵 폐기를 하면 몰라요. 핵 폐기 안 하잖아요. 핵 폐기 안 하고 그냥 핵은 핵대로 핵 보유국 인정하고 우리는 다 열어 제끼 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북한 주민을 먹이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 가장 악독한 인권 탄압 국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많지 않은 김씨 왕조국가, 공공국가를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가 어떻게 문재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속인 거지. 트럼프 대통령 속인 거잖아요. 그것만 해주면은 내가 경협자금은 대한민국이 다 되겠습니다. 무슨 똥따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에 자유한국당 경선이 문제예요. 당장에 국회 문 닫고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그런 거짓말 하냐고 싸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경협자금을 다 된다 하면은 경협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무죄된 게 뭔지 아세요? 무혐의 된 게 200조 북핵 프로그램 하나 없이 200조 퍼주는 거, 그게 허위사실로 저를 고발한 거예요. 좌파들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허위사실의 무혐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포천지에서 2100조 들어간다고 발표했잖아요. 2100조. 그러니까 김정은은 우리 철도에 일반 철도가 아니에요. KTX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KTX에. 아니 도대체가 내일 신문 한번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문재인한테 어느 국민이 경협자금을 다 대주는 그걸 어느 국민이 문재인한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자, 핵 문제, 북핵 문제는 자 3단계다. 하나, 북핵 만드는데 절대 핵 만들지 않는다고 국민들 속인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북한 핵은 절대 대한민국의 위협이 아니라고 했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이제는 북핵은 고사하고 북핵 폐기는 안 하고 북핵 인정으로 간 다음에 경협해가지고 우리 자금 다 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대통령이 알려줘야 되겠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북핵 얘기하면은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얘기하시면 좌파들이 이렇게 갔다. 결국은 문재인이 난리 났네. 문재인이 난리 난 거예요. 북핵 보유 인정 가버리면은 그 다음 어떡하냐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에 회 걸리고는 살 수 없다 하는 상황으로, 우리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북한 도와주고 핵 만드는데 우리야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들들이나 손자들이나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세대의 북핵이라는 그 공포를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이게 서글프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문재인을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끌어내는 수밖에. 그거 말고 이러한 폭주 열차를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폭주 열차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우리 나름대로는 판단을 잘 해야 된다. 판단을.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지금 전국에 이제 영남권 교육은 오늘로 다 끝납니다. 다음에 이제 충청권 교육, 수도권 교육을 이래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더 다지고, 내가 한 사람 집회에 더 들고 가고, 내가 서명 하나 더 받고,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서명대 내라도 좀 차려놓고 한번 해보자 하면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동지들이 있고, 오늘 여기 보시잖아요. 이거 쫙 보면 100만 부입니다. 100만. 이제 북핵 정의가
요 세 마디로 정의가 된 거예요. 세 마디로. 그럼 지금 뭘 북핵 폐기 안 해도 좋으니까 경협자금 쓰지 말라고 나가야 돼요. 북핵 폐기 머리 아프다. 그거 너가 할 생각도 없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 우파 국민이 우파 정권 잡으면 할 테니까 경협자금만 제발 쓰지 말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북핵 폐기 안 하면 돈 한 푼 쓰지 마라.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3월 1일 날 이제 열흘 남았잖아요. 열흘 남았는데 아마 이번 23일 태극기 집회부터 지난주부터 안 보이던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대거 3일 1일 예비 전야제라는 거죠. 예비 태극기 집회가 23일 날 있으니까 본때를 한번 보여줍시다. 그래서 경협자금 대한민국 세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이게 1,200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1,200억이 아니에요. 1,20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뜻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설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뭉쳐서 새를 키우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의자, 그 불편한 의자에 지금 몇 시죠? 5시면 4시간, 4시간 동안, 3시간이군요. 3시간 반 동안 이렇게 참여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 대한애국당답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요즘 유행합니다. 대한애국당답다. 좌파들도 그래요. 대한애국당답다. 이게 유행어가 된다. 그 다음에 대단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 대단합니다 할 때는 대단합니다. 대를 좀 길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애국당답게 대한애국당의 당원답게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